안녕하세요. 한마디로닷컴 박기범 강사입니다. Secret Reading, 우리 이번엔 리딩 강의로 여러분들한테 무료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제가 리딩의 기초부터 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텐데 꾸준히 따라오시면요, 여러분들이 리딩에 대해서 뭔가 비법을 좀 알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리딩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리딩은 좀 하는데, 또는 문법은 좀 하는데, 뭐 LC라든지 스피킹 이쪽을 잘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은 스피킹을 잘하기 위해서, 또 리스닝을 잘하기 위해서, LC를 잘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리딩이거든. 그래서 리딩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도 설명을 좀 드리고, 어떻게 하면 그 리딩을 잘할 수 있는지 그거 설명을 또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리딩이 어떻게 해서 스피킹, 리스닝 또는 라이팅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지까지 쭉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먼저 설명을 좀 들으시고 그 다음에 지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요, 지금 리딩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먼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이 리딩이라는 거가요, 사실은 가장 기초가 되는, 한국 사람들한테는 가장 기초가 되는 파트인데, 왜 그러느냐면 한국 사람들이 가장 손쉽게 많이 접할 수 있는 섹션이기 때문에 그렇죠. LC 같은 경우는 파일이 있어야 막 들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MP3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라이팅 스피킹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글을 쓰거나 말을 했을 때 누군가가 그걸 듣고선 제대로 말했는지 제대로 썼는지를 체크를 해줘야 돼. 근데 리딩은요, 상대적으로 훨씬 더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리딩 공부는 좀 많이 했거든. 그런데 리딩 공부를요,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이후에 다른 섹션의 공부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요. 리딩을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서 정복을 하자, 그런 의미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자, 이 리딩이라는 거는 결국은 뭐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면요, 시각 정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잖아요. 이렇게 쭉 제가 써놓은 것도 여러분 읽으시잖아요. 그래서 시각 정보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눈으로 바라보고 그 단어를 시각 정보로 인식한 다음에 그 의미로 트랜스퍼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리딩이라는 건 시각 정보를 우리가 인식하고 그 다음에 해석하는 과정을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리딩의 어떤 기초적인 내용인데, 이거를 이제 어떤 방향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접근법이에요. 자, 리딩을 어떻게 접근하느냐.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요, 문장이 이렇게 쭉 있으면은 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단 다 읽어요. 일단은 막 읽어.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해석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모르는 단어가 생기면 이 단어는 뭘까 막 이러고,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서는요, 이 접근법을 잘 알고 계신 다음에 그걸 응용해서 한번 보세요. 접근법 어떻게 들어가느냐면요, 영어의 리딩은요, 단어들이 사실상 막 나열이 돼서 하나의 문장을 이루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단어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단어가 모이면 뭐가 돼요? 문장이 되겠지. 그 다음에 문장이 모이면 뭐가 될까? 우리가 단락이라 그래요. 단락. 패러그래프죠. 단락이 모여가지고 글 전체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영어 리딩의 어떤 글을 하나를 우리가 쭉 읽고선 이해를 한다 하는 거는 사실은 단락별로 나눠져 있는 내용들을 종합하는 과정이고, 그 단락은 또 문장들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단락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각 문장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그 문장들은 또 단어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단어도 알아야 되고, 그렇죠? 자, 요 순서에 따라서 제가 접근법을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 단어. 단어와 단어가 연결이 된 것들이 우리가 구라고도 하고 절이라고도 하고, 그게 많아지면 이제 우리가 문장이라고도 하는데, 이 단어와 단어 사이에 추론을 하실 수 있어야 돼.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제가 여기다가요, my라고 딱 써놨어. 그러면 다음에는 뭐가 올 것 같아요? 여러분 떠오르는 거 뭐가 있어? my 다음에 my name, 그렇죠? 또 my father, my mother, my sister, 그죠? 여러 가지 있겠지. 그러니까 my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나오는, 예를 들어서 name이라는 단어 사이에는 분명히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추론의 관계가 존재해요. 왜? 이게 나의라는 뜻이니까 뒤에는 나의 뭘까, 즉 명사가 올 거라는 거 우리가 이미 예측을 하고 있다고. 물론 여기다가 my beautiful name 해서 다른 것들이 올 수 있지만 결국은 name이라는 게 올 거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오늘 강의가 바로 이 접근법 중에서 첫 번째, 단어와 단어 사이를 추론으로 우리가 이해해가는 과정을 연습을 해볼 건데,
단어와 단어 사이에 분명히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단어를 딱 보고선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추론해보자. 이 연습을 좀 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my name이라는 단어 두 개를 봤으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다음 내용을 또 추론해 볼 수 있다고. 다음 단어는 뭐가 올 것 같아요? is가 오겠지, 그죠? 뭐 여러분 많이 아시는 거니까. 그죠? 그 is 다음에 뭐가 올 것 같아? 내 이름은 이코르입니다. 그럼 뭐가 궁금해? 이름이 나와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 이름이 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글을 읽는다는 과정은요,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를 추론해 나가면서 추론하고 맞는지 확인하고 추론하고 맞는지 확인하고 요 과정이라고. 그게 익숙하게 되어야만 속도가 빨리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를 추론해서 가는 연습이 첫 번째 단계예요.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단어들이 쭉 연결이 돼서 하나의 문장으로 완성이 돼 있으면요, 문장도 똑같은 관계를 갖는다고. 문장하고 문장이 연결이 이렇게 되는데 이 문장과 문장 사이도 역시 뭐 하는 거야? 역시 추론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 이름은 박기범입니다 라고 문장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어떤 문장을 또 얘기를 할지를 여러분이 추론할 수가 있을 거라고. 그리고 그 추론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그죠? 범위 내에서 제가 이야기를 해야만 되는 거야. 이해되죠? 제가 여러분한테 제 이름은 박기범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갑자기 저 배고파요 이러면 이상하잖아. 그렇죠? 왜? 두 문장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전혀 없잖아. 또는 연관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저 이름은 박기범입니다 그랬으면 여러분들 예상하는 다음 문장은 뭐가 될까? 저는 어디 살고요. 또는 저는 무슨 일을 하고요. 뭐 소개하는 내용일 거 아니에요? 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 내 이름이 박기범입니다라는 말은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나를 모르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지. 그렇죠? 모르는 사람한테 나 배고파요 이런 말 하는 건 생뚱맞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문장과 문장 사이에도 추론이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정리를 해드리면 내 이름은 그죠? 키번 파크이다. KB 국민은행 아니에요. 박기범입니다 라는 문장이 하나가 탁 나왔잖아.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으로는 예를 들어서 저는 화곡동 살아요 이렇게 이런 문장으로 연결이 될 거라는 걸 우리가 추론하는 연습을 또 할 거란 말이에요. 심하게는 어떻게 되느냐면 내 이름은 박기범입니다 다음 문장은 뭘까요? 때로 우리가 맞출 수도 있어. 그래서 아예 뒷문장을 읽지 않았는데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위에 거랑 똑같이 my라는 말 다음에 name이라는 말을 우리가 맞출 수 있듯이 문장과 문장 사이에도 이걸 맞추는 연습을 할 거라고. 뭐에 의해서? 추론에 의해서.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들어가면 이제 문장들이 모인 걸 뭐라 그랬어요? 단락, 패러그래프라지, 그지? 그래서 단락. 이 단락과 단락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요. 이 두 문장이 합쳐서 하나의 문단이 됐다고 칩시다. 물론 뭐 좀 짧지만 이 두 문장을 한마디로 하면 뭐가 되겠어요? 내 소개지, 내 소개. 그죠? 그래서 첫 번째 1번 단락이 만일에 내 소개라는 주제로 쓰여졌다 그러면 그 다음 단락에서는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아? 저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랬으면 추론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제 소개를 드린 이유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궁금할 거 아니야. 그래 너 박기범이고 화곡동 사는 거 알아. 근데 뭐? 이럴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왜 여러분한테 나오느냐. 제가 무료 영어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이 화곡동 사는 박기범이한테 영어를 배워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게 있고요. 막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아마도 내 소개를 하고 나서는 아마도 청중 듣는 사람에게 또는 읽는 사람에게 그죠? 읽는 이와의 어떠한 관계 또는 목적, 그죠? 대화의 목적. 이런 내용으로 또 새로운 단락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고 우리 예측할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단락과 단락 사이도 우리가 예측 관계로 가볼 거라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모이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글이 완성이 되는데요. 글 하나 안에는 단락이 뭐 2개, 3개, 4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 우리가 딱 한마디로 그러면 뭐라고 할 것이냐 이거를 또 정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어떻게 되겠어? 제가 소개를 드리고 제가 소개를 왜 하는지 제가 이야기를 왜 하는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을 했어. 그걸 한마디로 하면 뭐가 되겠어?
내가 한마디로닷컴을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싶습니다. 이런 주제로 우리가 주제문을 잡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관계, 이런 순서대로 제가 쭉 강의를 해나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단어와 단어 사이가 첫 번째 단계잖아. 이 단계는 뭐로 보시면 되냐면 아주 미세하고, 그죠? 우리 미시적인 어떠한 영어 독해고요. 이것들이 익숙해지고 나면 점점 이제 거시적인 쪽으로 나갈 거라고, 그죠? 이런 네 단계에 따라서 제가 리딩 강의를 진행할 테니까요. 첫 번째 단계는 뭐라 했어요? 단어와 단어 사이 관계를 추론해보자 그랬지, 그죠? 그것들 연습을 좀 먼저 해보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으로 쭉 확장해서 나가봅시다. 요 강의가 아마 쭉 지속이 되는 게 아마 꽤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히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시고요. 그게 이해가 쭉 되시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하면 되겠어? 이해됐으니까 이제 프랙티스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문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익숙하게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할 거예요. 오케이? 뭐 제가 좀 설명을 쭉 드렸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 얘기야? 이게 도대체 이런 분들도 있을 거야. 그러나 여러분들이 요거 지금 우리가 앞으로 할 거 첫 번째 단어와 단어 사이의 추론이 지금 첫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 하면서 제가 또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아마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자, 딴 데 가지 마시고 바로 다음 파일로 넘어오세요.